안녕하세요. 위도쌤입니다. 2020 하계 BJF 리테일 채용 연계형 인턴십 모집 요강이 또 떴습니다. 여러분들과 4월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 영상은 고정으로 해서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푸는 역할에 조금 더 치중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이미 먼저 필기를 했는데 동영상이 또 한번 잘못돼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필기를 해둔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추가로 각 문항별로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접근을 해 드릴 테니까 기존 영상과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두 개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바른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제가 좀 세팅을 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자, 1번과 2번과 3번, 4번 이렇게 있습니다. 2100바이트, 1500, 1500, 2100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영상에서 어떤 분이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3바이트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어떤 때는 2바이트, 3바이트인데 3바이트 기준으로 하면 700, 500, 500, 700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십시오. 직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드러내십시오 라고 했고요. 자, 제가 이 표를 그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그렸고요. 이 표에 마찬가지로 제가 세 가지의 해시태그를 먼저 그려 놓았습니다. 이 해시태그를 토대로 두 군데를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고요. 자, 그 이유는 메인을 50% 이상을 어디를 잡아라? 가운데. 즉 2번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중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가운데를 50%로 잡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을 첫 번째와 마지막을 정의하고 마무리하는 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의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이것을 좀 더 개선하고 싶다라는 마무리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앞으로 여기를 경력 개발하고 싶다라는 게 여기서는 논리 전개를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 논지, 전개력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예를 들자면 이 가운데 들어오는 녀석을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베스트 경험 1, 2, 3순위는 최소한 골라 놓으셔야 돼요. 최소한. 그런 다음에 이것을 골라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의 포인트가 가격에 있는지, 고객에 있는지, 예를 들자면 상품 기획에 있는지 등등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컨셉을 정하고 그 키워드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베스트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신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자,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가령 가격 경쟁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영업권리직의 역할은 가격, 소비자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먼저 정의를 해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가격 경쟁력과 관련하여 이 직무에 적합하다는 근거는 저의 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2번을 자연스럽게 나오시고요. 그러면 3번에서 경력 개발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또한 가격 경쟁력이 높은 특히 이런 카테고리의 상품 기획을 토대로 영업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개발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기승전 논지 전개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로만 여러분들이 수렴하는 듯한 글 구성이 됨으로써 훨씬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고요. 이것저것 여러 개를 나열하는 거는 최소화시키시고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공동이고요. 공동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역량인데, 자, 여기서는 500자로 1번 문항 대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1번 문항은 세 구역으로 나눴다면 이건 두 구역이면 되고요.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인데 당연히 두 번째 구역을 먼저 쓰신다. 여기서도 위에서 쓰지 않은 나머지의 개인 컨텐츠 에피소드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것을 토대로 뭘 선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드러낼지.
즉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what to do, how to do로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항상 저의 첨삭은 오프라인에서 프리미엄 첨삭 받아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걸 왜 쓸 건데 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쓸지 고르는 게 1단계가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뭘 보여줄지가 3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지 전개가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기존과 다른 기술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술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플러스는 수익, 마이너스는 절감입니다. 즉 여기서 공동의 목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정의를 플러스로 정의할 것인지 또는 마이너스로 정의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 주자 이 말입니다. 즉 가령 플러스로 정의를 했다면 공동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저는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지 전개를 해주라는 거예요. 또는 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공동의 목표에 있어서는 비용 절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BG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테고리에서의 비용 절감. 가령 박스를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박스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박스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포장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소한 관점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이 연장선에 있는 게 또 3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개인 컨텐츠는 70%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기존에 없던 거를 자꾸 쓰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없어요. 저도 없고요. 회사에 계신 분들도 정말 나오기 힘든 거죠.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 새로운 관점을 정의를 해주는 게 위의 칸이고 밑에 칸에는 이와 관련된 개인 컨텐츠를 써주는 거니까 2번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죠. 즉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관점에 접근하시고요. 이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런 걸 쓴 친구가 있거든요. 박스 재고 관리였는데요. 이 친구가 무분별하게 쌓이는 박스를 재활용을 토대로 어떤 리사이클링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 환경부담금을 조금 더 신고함으로써 낮출 수 있는 정부 정책에 조금 더 친정부 정책 쪽으로 갔고요. 이를 토대로 향후 기업의 마케팅, 즉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드러냈던 친구가 있는데 이런 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거나 또는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점 또한 플러스에서 잡느냐 마이너스에서 잡느냐 여기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장단점을 드러내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것도 3번에서 착안했던 것처럼 너무 여러분들 새로운 것, 완전히 없던 브랜드 뉴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우리 CEO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애착이 있고 얼마나 덕후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자, 기존의 친구들은 그런데요. 도시락이나 PB 상품 너무 많이 쓰거든요. 우린 좀 한번 안 써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수업 분석을 하면 좋겠지만 이건 너무나 또 장황해질 수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등 주변의 다른 편의점과 비교 분석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오늘 제시할 거는 제가 A 지역의 입지 요인, 부동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거예요. 자꾸 매장 안에서 단순 소비자 관점에서 이거 사려고 했더니 이거 맛있더라, 이거 정말 신선하더라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밖으로 한번 나와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입지 요건을 따졌습니다. 입지 요건의 장점, 병원이 있고 큰 마트들이 있고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라는 입지 요건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입지 요건에 따라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특정 고객층이 존재하게 되겠죠. 가령 A라는 지역에서 입지 요건은 대형 병원이 있었다 또는 중형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병원의 수요자,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환자분들 계시니까 병문안 오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음료 세트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거기에 계신 병원 관계자분들이 짬을 내서
얼마나 바쁘세요, 그분들. 그죠? 그래서 짬을 내서 도시락이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된 식품들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건 어떨까요? 즉, 큰 틀에서 외부에서 입지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이 입지 요건. 다만, 타업체와 비교해도 되지만은 이 입지에 비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서의 단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디스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디스 들으면 기분 안 좋거든요. 조금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지만 이 병원 관계자들이 짧은 시간 와서 조금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상품군 또는 장소 또는 이 파라솔을 토대로 한 조금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또는 지역 주민들과의 좀 상생 측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지를 드러내달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의 기존 출발점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입지 요건에서 입지, 주변 입지에서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접근 방식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을 선정하라. 두 번 지원에서 상권 분석을 한번 해주시면 그들의 고객 특성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기획도 좋고요. 또는 영업 전략도 좋고요. 매대 구성도 좋고요. 카테고리 구성도 좋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사항에서 BGF 리테일 두 번째 영상 마치고요. 첫 번째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조금 더 심화로 생각해 주시고 두 개를 토대로 여러분들 작성하는 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취준생들 좀 기운 빠지는 소식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취준생 화이팅입니다.